오늘 프린트 보면 됩니다. 프린트 이제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얘네 세 단원을 묶어가지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세는 거 지금까지 많이 했었어. A 도시에서 B 도시, C 도시, D 도시가 있을 때 A 도시에서 D 도시까지 가고 싶습니다. A에서 D 도시까지 가는 방법은 A에서 B 도시를 거쳐서 가는 방법이 있고 A에서 B를 거쳐서 D로 가는 방법이 있고 A에서 C 도시 길이 4개, 여기는 3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할게. A에서 C를 거쳐서 D로 가는 방법도 있었어. B를 거쳐서 가거나 또는 C를 거쳐서 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지금 선생님 길의 개수를 만들어 놨으니까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 거고 B에서 D로 가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 거야. 이고입니다. 여기는 and 3개가 있고 2개가 있고 A에서 C로 가는 방법은 4개가 있고 and C에서 D로 가는 방법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셀 때 어떻게 셌었냐면 선생님 A에서 B를 거쳐서 D로 가는 방법은요 위로 가고 중간으로 가고 위로 가고 이거 하자. 위로 가고 밑으로 가고 2개, 중간으로 가서 위로, 중간으로 가서 밑으로 2개, 밑으로 가서 위로, 밑으로 가서 밑으로 2개. 그래서 전체 6개. 걔네들은 3이랑 2를 곱해서 6가지가 나오는 거였어. 그러면 밑에 A에서 C를 거쳐서 D로 가는 방법은 여기서 4가지, 여기서 3가지, 둘이 곱해서 몇 가지? 12가지고 A에서 D로 가는 전체 경우의 수는 6개 또는 12개, 그래서 18가지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셀 때는 어떤 때는 곱하기를 하고 어떤 때는 더하기 연산을 합니다. 얘네들을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OR 또는 합의 법칙, AND 그리고 곱의 법칙입니다. OR 또는 합의 법칙, AND 그리고 곱의 법칙. 근데 얘네들이 처음은 아니야. 집합에서 먼저 봤었어. A이고 B이다 라고 얘기하면 A이고 B이다 라고 얘기하면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거, 즉 A하고 B의 교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ND 그리고는 교집합이 되는 거였고 A 또는 B라고 얘기하면 A에 들어가 있어도 되고 B에 들어가 있어도 되고 A, B의 교집합에 들어가 있어도 돼. 그래서 OR 또는일 때는 합집합으로 우리가 풀어냈었다고. 그래서 집합에서 했던 게 그대로 오는 거고 우리가 고등수학, 이제 수능까지 가는 모든 수학에서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OR 또는 합집합은 합의 법칙. 경우의 수가 나눠져 있을 때 이거든지 A에서 B를 거치거나 또는 C를 거치거나 이거든지 선택안이 있을 때는 합의 법칙입니다. 다음 AND 그리고는 자 교집합 AND 그리고 교집합이야 다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 특수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A에서 B를 거쳐서 D로 가는 거, 뭐뭐하고 D로 가는 거, 얘네들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일 때 우리는 곱의 법칙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 같은 거, 주사위를 1개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입니다. 그럼 주사위를 2개 던지면, 2개를 동시에 던지면 1개 6가지 동시에 던지는 거 하나의 사건이야 곱의 법칙이었던 거야. 그래서 주사위를 3개 던지면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에서 6의 3승 216 이런 식으로 하나의 사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곱의 법칙이었던 겁니다. 이런 예도 있지. 얘네들을 가지고 하는 거 윤서랑 지연이랑 예슬이랑 3명이서 줄 서는 방법. 맨 왼쪽에 설 수 있는 애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 3명입니다. 셋 중에 1명이 들어가. 그래서 윤서가 들어갔어. 그러면 두 번째 칸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은 2명입니다. 뭐 예슬이가 들어갔어. 그러면 지연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야. 하나의 사건입니다. 줄 세우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곱해져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었던 거야. 그래서 동시사건, 곱의 법칙, OR 또는 뭐뭐든지, 이거든지 저거든지는 합의 법칙, 얘네들로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세는 가장 기본적인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을 봤어. 요번에는 줄 세우기입니다. 지금 줄 서는 거 같이 연습을 했었거든? 근데 요번엔 당구공을 가지고 갈게. 7개의 당구공을 줄 세우는 거야. 첫 번째 칸에 들어갈 수 있는 당구공은 그러면 7가지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여기에 뭐 5번 공이 들어갔어. 두 번째 칸에 들어갈 수 있는 당구공은 5번 공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세 번째는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야, 하나의 사건이야, 곱해줄 겁니다. 됐지? 그러면 얘네들 곱한 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새로운 기호 7 느낌표 쓰고 팩토리얼이라고 읽는 거였습니다. 7 팩토리얼이라는 건 7부터 시작해서 1씩 줄어드는 숫자를 1까지 곱한 걸 7 팩토리얼이라고 한다. 그러면 7 팩토리얼이라는 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7 팩토리얼은 7 곱하기 6 곱하기 65431 65431 얘는 6 팩토리얼이었던 거야. 또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7 곱하기 6 곱하기 다음은 5431 5 팩토리얼이었던 거야. 자, 팩토리얼을 계산하다 보니까 1 팩토리얼은 1입니다. 얘네들은 한 명이 줄 서는 방법입니다. 줄 서는 방법 한 가지야. 그러면 0 팩토리얼이라는 건 0명이 줄 서는 방법입니다.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 애들이 줄 서는 방법은 그냥 아무도 없는 상태 그대로 두는 한 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0명을 줄 세우는 방법은 그냥 그대로 두는 한 가지야. 그래서 0 팩토리얼은 1이다. n 팩토리얼은 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어드는 숫자를 어디까지? 1까지 곱해주는 게 n 팩토리얼이고, 자, 선생님은 지금 줄 세우기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8명이 있어. 아니야, 이렇게만 하자. 아까 윤서, 지연이, 예슬이. 윤서, 지연이, 예슬이가 있는데 이렇게 할 겁니다. 한 명은 반장할 거고, 한 명은 부반장할 거고, 한 명은 총무할 거야. 반장이 될 수 있는 사람 몇 명? 3명입니다. 그래서 셋 중에 뭐 예슬이가 반장이 됐어? 그럼 부반장이 될 수 있는 애들은 2명입니다. 그래서 뭐 지연이가 부반장이 됐어. 그럼 총무가 될 수 있는 거는 1명입니다. 윤서가 총무가 되는 거야. 얘네들도 3 곱하기 2 곱하기 1 3팩토리얼입니다. 봐봐. 3명을 구분한 겁니다. 구분한 거야. 반장, 부반장, 총무로 구분한 거야. 또는 3명을 차별한 거야. 자, 줄 세우기, 차별하기, 구분하기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통용적으로 선생님은 줄 세우기라고 표현을 할게. 이 n명을 줄 세우는 방법, n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어떻게? n 팩토리얼로 계산하는 거야. 자, 됐어. 줄 세우기 한번 봤습니다. 다음. 요번에는 당구공 7개를 배열하는데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경우라고 선생님이 이름 지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7개를 배열하는데 3번하고 4번하고 5번을 색칠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서 배열했는데 1번, 2번, 땡, 땡, 6, 7, 땡. 이렇게 해볼게. 7개를 배열한 거야. 7개를 배열하는데 선생님이 땡땡땡이라고 해놨어. 왜냐하면 여기에는 원래는 3번, 4번, 5번이 들어갈 수도 있었고, 또는 3, 5, 4가 들어갈 수도 있었고, 또는 4, 3, 5, 또는 4, 5, 3, 또는 5, 3, 4, 5, 4, 3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얘네가 들어갈 수 있었어. 이 몇 가지가 6가지가 들어갈 수 있었어. 이 6가지는 다시 말해서 뭐야? 3번, 4번, 5번 3개의 공을 배열하는 3팩토리얼만큼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얘네들이 그냥 노란 공, 노란 공, 노란 공 얘네들로 바뀐 거야. 7개를 배열했기 때문에 얘네들 계산은 7팩토리얼로 합니다. 근데 7팩토리얼로 하는데 지금 이 3개를 배열하는 3팩토리얼만큼이 그냥 노랑 한 가지로 바뀐 거야. 그러면 이 7팩토리얼 안에는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분명히 3번, 4번, 5번 공을 배열하는 얘네들은 어떤 녀석 곱하기 3팩토리얼이 숨어져 있었던 겁니다. 3, 4, 5번을 배열하는 게 동시사건이니까 곱하기로. 근데 그 3팩토리얼만큼이 취소된 거야. 곱하기로 돼 있던 게 취소가 된 거야. 곱하기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3개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3팩토리얼로 나눌 거야. 만약에 7개를 배열하는데 3번, 4번, 5번은 노란색으로 칠했고 6번하고 7번은 주황색으로 칠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7개를 배열하는 방법 7팩토리얼인데 그 중에서 노란 공 3개 배열하는 건 취소가 됐어. 3팩토리얼로 나눌 거고 주황색 공 2개를 배열하는 거 취소가 됐어. 2팩토리얼로 나눌 거야.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경우 어떻게 해줄 거냐? 같은 것 팩토리얼만큼으로 나눠줄 겁니다. 같은 것 팩토리얼만큼으로 나눠줄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한번 볼까?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자, 6개의 알파벳 스펠링을 얘네들을 배열해가지고 배열하는 방법을 만들 거야. 배열하는 방법이니까 선생님 6개 배열할 거예요. 6팩토리얼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A 3개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3팩으로 나눌 겁니다. 근데 그대로 끝난 게 아니고 또 N하고 N이 구분이 안 돼. 같은 것이야. 어떻게 해줄 거야? 2팩으로 나눌 거야. 2개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같은 것을 포함할 때는 어떻게 한다? 같은 것 팩토리얼만큼으로 나눠준다. 선생님 얘네 문제를 바꿔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7개를 배열할 건데 봐봐. 문제를 바꿀게. 7개를 배열할 건데 3번, 4번, 5번은 항상 크기 순서대로 배열돼야 돼. 5가 큰 수니까 5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3이 작은 수니까 3이 왼쪽에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1, 2, 땡땡땡 6, 7 얘네들 7개를 배열했어. 7개를 배열했는데 원래 여기 땡땡땡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3, 4, 5부터 5, 4, 3까지 6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자, 크기 순서대로 배열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들어갔으니까 무조건 여기는 3이, 여기는 4가, 여기는 5가 들어갈 겁니다. 크기 순서대로. 얘네들도 마찬가지지. 7개를 배열하는 거 7팩토리얼인데 3번하고 4번하고 5번은 크기 순서가 결정돼 있어. 자기 자리가 결정되어 있어. 3개를 배열하는 3팩토리얼만큼이 취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눠줬어. 이런 거를 배열 질서가 결정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리가 정해져 있던 거였어. 배열 질서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는 같은 거 팩토리얼만큼으로 나눠줍니다. 자, 얘를 조금 폭넓게 가서 이런 거 할 수 있거든. 함수입니다. 함수. 1, 2, 3, 4에서 5, 6, 7, 8로 가는 함수가 있습니다. 얘네들 함수가 있어. 그러면 봐봐라. 자, 얘네들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세고? 1이 갈 수 있는 거 4가지니까 4에 4승으로 셀 거야. 1대1 대응은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입니다. 그래서 1이 만약에 6으로 갔어. 2가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7로 갔어. 3이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
4가 갈 수 있는 건 한 가지. 그래서 1대1 대응은 y 팩토리얼이었던 거야. y 팩토리얼. 갈 수 있는 건 4, 3, 2, 1 곱한 겁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다가 문제를 바꿔볼게. x 값이 x1보다 x2가 더 크면 펑션 x1이 펑션 x2보다 작다. 즉 x 값이 커지면 y 값도 커진다라고 얘기하면 1이 만약에 6으로 가고 2가 7로 가면 3이 5로 갈 수가 없습니다. 3은 무조건 누구로 가야 돼? 8로 가야 돼. 그렇게 되면 4가 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만약에 얘네가 1대1 대응이면서 x 값이 커지면 y 값도 커져야 되라고 얘기하면 이거야.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 함수가 되려면 선생님 얘네들 4팩토리얼 4개 배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이에요. 근데 배열 질서가 결정된 겁니다. 순서, 크기 순서대로. 그러면 4개가 결정된 거니까 어떻게? 4팩토리얼로 나눠서 한 가지가 되는 거야. 응? 그래서 배열 질서가 결정됐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런 식으로도 다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거 해볼까? 이런 거? 뭐 할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클로저. 이 6개의 스펠링을 나열할 건데 사전식 나열하는 방법. 누구는 뭐 E하고 C는 사전식 나열돼야 돼. 사전식 나열이라는 건 뭐니? A, B, C, D 앞에 있는 알파벳이 먼저 나와야 돼. 그러면 A, B, C, D, E니까 C가 무조건 E보다 앞에 나와야 돼. 괜찮니? 몇 개? 6개를 배열하는 거 6팩토리얼인데 얘네 2개가 배열 질서가 결정됐어. 2팩토리얼로 나눌 겁니다. 이해돼? 자, 배열 질서가 결정됐다라는 개념이야. 배열 질서가 결정된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결정된 애들 팩토리얼만큼으로 나눠줄 겁니다. 이전에 했던 거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경우랑 배열 질서가 결정된 경우는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오케이. 다음 보자 그러면. 보자. 자, 서로 이웃하는 경우 요번에는 1, 2, 3, 4, 5, 6, 7 7개의 단공을 배열하는데 요번에는 3번, 4번, 5번은 항상 붙어 다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3, 4, 5는 붙어 다녀야 돼. 하나 예를 들어서 1, 2, 땡땡땡 6, 7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배열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땡땡땡에 붙어 다녀야 되는 거는 3번, 4번, 5번이 요 사이에 들어가면 돼. 선생님 어떻게 배열했어? 3, 4, 5번을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얘네들을 한 세트로 묶어버렸어. 그럼 전체가 몇 개가 되고? 5개가 되고 5개를 배열하는 방법은 5팩토리얼입니다. 이렇게. 그 안에서 3, 4, 5일 수도 있고 3, 5, 4일 수도 있고 4, 3, 5일 수도 있고 4, 5, 3일 수도 있고 얘네 3개가 배열될 거 아니야. 얘네 셋이 배열되는 방법 몇 가지? 3팩토리얼 동시사건이니까 곱해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또 보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영화관에 갔습니다. 부, 모, 자식 1, 자식 2, 자식 3. 5가족이. 5가족이 영화관에 갔는데 이렇게 할까? 부모는 항상 붙어서 앉아야 돼. 영화관 좌석 이렇게 5자리 앉을 건데 부모는 항상 붙어 앉아야 돼. 붙어 앉는 방법은 부모를 하나로 보면 전체가 몇 명? 4명이 돼. 4명 줄 세우는 방법 4팩토리얼. 근데 엄마랑 아빠랑 자리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자리 바꾸는 방법 2명 줄 세우는 방법 2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오케이? 조금 문제를 바꿔볼까? 부모 사이에 무조건 막내가 들어가야 돼. 자식 3번 막내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앉아야 돼. 이렇게 앉는 방법은 부모 사이에 자식 1명 들어갔어? 1명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자식 1하고 자식 2 자녀 1, 자녀 2 그러면 3명 줄 세우는 방법 몇 가지? 3팩토리얼. 부모 사이에 막내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3명 줄 세우기가 아니고
부랑 모 둘만 자리 바꿀 겁니다. 2명 줄 세우는 방법 2팩토리얼. 요번에 문제 또 바꿔볼게. 부하고 모 사이에 자녀가 무조건 1명 들어가야 돼. 누군진 몰라. 그렇게 해서 줄 세우는 방법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들어갈 자녀부터 뽑을 거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는 몇 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 1이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줄 세우는 방법은 여기는 세트 하나 전체 몇 명? 3명 줄 세우는 거 3팩토리얼. 부모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 부랑 모랑 자리 바꿀 수 있습니다. 곱하기 2. 그래서 이웃한다의 개념입니다. 이웃한다의 개념 나오면 어떻게 한다? 묶어서 생각해 준다. 항상 묶어서 계산을 할 겁니다. 이웃한다의 개념은 묶어서.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다음. 6번째, 적어도의 개념. 1, 2, 3, 4, 5, 6, 7, 7개의 단공을 배열할 건데 적어도 한쪽 끝에는 홀수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한쪽 끝에 홀수가 온다라는 건 홀수로 시작해서 짝수로 끝나거나 또는 짝수로 시작해서 홀수로 끝나는 경우도 괜찮고 또는 홀수로 시작해서 홀수로 끝나는 경우도 괜찮아. 선생님 만약에 얘를 한번 세볼게. 자, 맨 앞에 홀수가 와야 됩니다. 올 수 있는 홀수 몇 가지? 4가지. 넷 중에 하나가 왔어. 맨 마지막에 짝수가 와야 돼. 짝수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짝수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만약에 홀수랑 짝수가 결정된 거야. 여기에 뭐 1이 들어가고 여기에 2가 들어간다가 결정된 거야. 그러면 나머지 사이에 있는 애들 배열해 줘야 되잖아. 사이에 몇 개 있니? 사이에 몇 개 있어? 1하고 2 썼어. 몇 개 있어? 5개가 있습니다. 그 5개를 배열하는 방법 5팩토리얼. 동시사건이니까 얘네 곱해 줄 겁니다. 괜찮아? 다음 짝수로 시작해서 홀수로 끝난대. 짝수로 시작하는 거는 짝수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중에 1가지. 홀수 들어갈 수 있는 거 4가지. 사이에 낀 애들 5개 배열해야 돼. 5팩토리얼. 또는 홀수로 시작해서 홀수로 끝난데 맨 앞에 들어갈 수 있는 홀수 몇 가지? 몇 가지? 4가지. 그럼 맨 마지막에 들어갈 수 있는 홀수는 3가지가 됩니다. 왜? 여기서 홀수 하나 썼으니까. 그럼 나머지 5개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 5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야. 오케이? 다 4 곱하기 3 곱하기 5팩토리얼이야. 4 곱하기 3 곱하기 5팩토리얼이야. 4, 3, 12 곱하기 5팩토리얼이야. 12 곱하기 5팩토리얼이야. 그게 얘 또는 얘 또는 얘 5할 또는 합집합 합사건이니까 이런 게 몇 개? 3개 있었던 겁니다. 5할 또는 합집합 합사건인 거야. 자, 이런 거를 어떻게 했었냐면 집합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체 집합은 뭐 100 이하의 자연수다 이렇게 했어. A집합은 4의 배수다. B집합은 5의 배수다. A이거나 B이거나 A이거나 B이거나 그러면 합집합이어서 A에 속하고 B에 안 속하는 거, B에 속하고 A에 안 속하는 거, 둘 다 속하는 거. A 또는 B라고 얘기하면 A 합집합 B이기 때문에 얘를 각각을 셀 수 있었습니다. A집합에 들어가는 애들, B집합에만 들어가는 애들, 교집합에 들어가는 애들.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되는 거였어.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적어도의 개념이었던 겁니다. 근데 얘네들을 좀 쉽게 하려면 이런 방법도 있지. 자, 반대되는 사건을 생각을 할 겁니다. 반대되는 사건. 적어도 한쪽 끝에 홀수가 온다의 반대는 홀, 짝, 짝, 홀, 홀, 홀의 반대는 짝수로 시작해서 짝수로 끝나는 케이스야.
이게 반대되는 사건입니다. A라는 집합에 반대되는 집합은 A의 여집합이었어. 사건에서 반대되는 사건을 여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건에 반대되는 사건이야. 자,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에서 전 사건의 경우의 수에서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겠습니다. 전 사건은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세요? 전체를 배열하는 방법입니다. 몇 개를 배열하는 거? 7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얼마? 7팩토리얼에서 빼줄 거야. 여사건. 짝수로 시작해서 짝수로 끝나야 돼. 맨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짝수 몇 가지? 3가지. 맨 뒤에 들어갈 수 있는 짝수 몇 가지? 2가지. 곱하기 나머지 애들 배열하는 거 5팩토리얼. 6 곱하기 5팩토리얼이니까 얘네들은 6팩토리얼. 7팩토리얼에서 6팩토리얼을 뺄 겁니다. 이? 그럼 얘네들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봐봐. 7 곱하기 얘는 6팩토리얼이었던 거야. 거기서 6팩토리얼을 뺀대. 6팩토리얼로 묶으면 앞에는 7 빼기 1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6 곱하기 6팩토리얼이었던 거, 6팩토리얼은 720 곱하기 6이었던 겁니다. 자, 적어도의 개념, 적어도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전 사건에서 여사건을 빼겠습니다. 전 사건에서 여사건을 빼겠다. 전 사건에서 여사건을 빼겠다. 그 문제가 있었어. 보자. 자, 원순열. 리에랑 초울이랑 윤서랑 지연이랑. 자, 원탁에 테이블이 4개가 있습니다. 원탁에 테이블이 4개가 있어. 원탁에 테이블이 4개가 있고 초울이랑 윤서랑 리에랑 지연이랑 원탁에 앉을 겁니다. 그럼 초울이가 선택할 수 있는 의자는 몇 가지? 4가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냥 보면 4가지야. 보면 4가지인데 4가지가 되려면 이런 식이어야 됩니다. 자, 여기는 뭐 1번 의자, 2번 의자, 3번 의자, 4번 의자. 4개가 다 구분되어 있으면 4가지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번호가 따로 안 써져 있고 똑같이 생긴 의자야. 똑같이 생긴 의자고 얘네 테이블은 지금 정확하게 원탁이고 얘네들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고 해는 정오여가지고 그림자도 없어. 그림자도 없는 상태인 거야. 거기에 의자가 이렇게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초우리가 이쪽에서 걸어와가지고 이 앞에 있는 의자, 그 다음에 테이블이 있고 뒤에 의자들이 있고 뒤에는 사막이야. 이쪽에서 바라봐도 똑같고 이쪽에서 바라봐도 다 똑같은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초리가 이쪽에서 걸어와서 어디 앉을까 두어 바퀴 돌면은 자기가 어디서 걸어왔는지도 모르는 상태라고. 구분이 다 안 가는 겁니다.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경우야, 같은 것이야 초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의자는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리가 앉았어. 아무데나 이제 앉았어. 초리가 앉았으면 이제 윤서가 앉을 수 있는 의자는 3가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초리의 오른쪽에 앉을지 왼쪽에 앉을지 마주보고 앉을지 구분이 다 되는 거야. 3개가 다 구분이 되기 때문에 윤서가 앉을 의자는 3가지가 돼. 윤서가 마주보고 앉았어. 그럼 리에가 앉을 수 있는 의자는 2가지입니다. 구분이 다 되기 때문에 지연이가 앉을 수 있는 의자는 리에도 앉았어. 지연이가 앉을 수 있는 의자는 1가지가 됩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어떻게 곱해줘가지고 3팩토리얼이 되는 거야. 요번에는 의자를 조금 더 가져오겠습니다. 의자를 조금 더 갖고 와가지고 8명이 앉을 거야. 8명이 앉을 거야. 우리 8명이 다 앉을 거야. 자, 초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의자는 8가지가 아니고 1가지인 겁니다. 여전히 원탁이기 때문에. 그럼 초리가 앉으면 초리가 만약에 여기 앉았어. 초리가 12시 방향에 앉았어. 그러면 초리에 마주보는 6시 방향이 있을 거고 초리 오른쪽에 있는 3시 방향, 9시 방향 다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예서가 앉을 수 있는 의자는 7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서가 앉았어.
그 다음에 뭐 지연이가 앉을 수 있는 6가지, 다음 5가지, 4가지, 3가지, 맨 마지막 사람은 남아있는 한 자리까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어떻게? 곱해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7팩토리얼이 됐어. 자, 4명이서 원탁에 앉는 방법 3팩토리얼이었고 8명이서 원탁에 앉는 방법은 7팩토리얼이 됐습니다. 이? n명이 원탁에 앉는 방법, 이런 것들을 원순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순열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뭐 문제집을 보거나 이러면은 다 n-1 팩토리얼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얘네들 앞에 처음 경우의 수. 자, 처음 경우의 수 곱하기 n-1팩입니다. 아까 초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곱하기 n-1팩. 8명이 앉아도 초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곱하기 7팩토리얼. 이렇게. 자, 처음 경우의 수라고 한 이유는 딱 진짜 원탁도 원순열이지만 이런 것들도 원순열입니다. 지금 정삼각형하고 정사각형을 그려놨는데 하나가 지워졌네. 여기에 정사각형도 그리겠습니다. 정오각형, 정사각형. 정사각형 테이블에 8명이 앉을 겁니다. 1번 타자가 예서야. 그럼 예서가 선택할 수 있는 의자는 몇 가지? 2가지가 됩니다. 면에 왼쪽에 앉을지 오른쪽에 앉을지. 얘를 1번, 2번이라고 얘기하면 이쪽에서 바라봐도 면에 왼쪽에 앉을지 오른쪽에 앉을지. 왼쪽에 앉을지 오른쪽, 왼쪽에 앉을지 오른쪽,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예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2가지고 예서가 여기 앉았어. 예서가 여기 앉으면 다 구분이 되는 거야. 예서 옆자리에 앉을지, 예서랑 마주보고 앉을지, 마주보는 옆자리에 앉을지, 예서의 왼쪽 편에 앉을지, 예서의 오른쪽 편에 앉을지.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다 구분이 돼서 8명, 남은 애들 7명. 자, 두 번째 애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7가지입니다. 다음은 6가지,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7 팩토리얼이었던 거야.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볼게. 정삼각형 테이블이야. 정삼각형 테이블이고 의자가 3개씩 있습니다. 면에 3개씩 있습니다. 면에 3개씩 있으면 자, 9명이 앉을 거야. 9명이 앉을 거야. 1번 타자가 지연입니다. 지연아, 선택할 수 있는 의자 몇 가지? 3가지입니다. 면에 왼쪽, 오른쪽, 가운데. 면에 왼쪽, 오른쪽, 가운데. 3가지야. 그러면 다음 초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의자는 지연이가 여기 앉았어. 지연이의 왼쪽 면 3가지, 오른쪽 면 3가지, 지연이 왼쪽, 지연이 오른쪽. 나머지는 다 구분이 돼 8가지가 돼. 그래서 다음은 87654321 8팩토리얼 3 곱하기 8팩. 예? 자, 이거 봐봐. 얘네들 2자리씩 있어서 10명이 앉을 겁니다. 정오각형 테이블이야. 첫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2가지. 10명이니까 n-1 9팩토리얼. 예? 그래서 n명이 원순열을 한다. 어떻게 계산할 거냐? 처음 경우의 수 곱하기 n-1팩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공부한 것들 좀 생각을 해봐봐.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n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n팩토리얼이었습니다.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음에 배열 질서가 결정된 경우는 똑같은 케이스였어. 이때는 같은 거 팩토리얼만큼으로 나눠준다. 같은 거 팩토리얼만큼으로 나눠준다. 다음은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묶어서 생각한다. 적어도의 개념은 어떻게 한다?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전 사건의 경우의 수에서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준다. 다음 원순열은 처음 경우의 수 곱하기 n-1 팩토리얼입니다. 처음 경우의 수 곱하기 n-1 팩. 그래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들입니다. 혹시 지금 미적분을 안 하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오늘 공부하는 경우의 수 세는 거랑 순열이랑 조합,
그래서 경우의 수 세는 방법이랑 조합이 확률과 통계의 50%입니다. 반이야, 반. 이거 가지고 계속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확률과 통계에서. 경우의 수 세는 방법. 오케이. 자, 요번에는 순열 보겠습니다. 순열. 자, 아까 했던 당구공 1번부터 7번 당구공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할 거고, 어떻게 할 거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개 뽑아 줄 세우기를 할 거야. 여기 조금 문제를 수정할까? 7개가 있으니까 7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줄 세우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 4칸짜리 상자에다가 4칸짜리 상자에다가 당구공들을 담을 거야. 이게 4개만 뽑아서 담을 거야. 첫 번째 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냐? 7가지입니다. 두 번째 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6가지, 5가지, 4가지였어. 그래서 얘네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곱해줄 거야. 자, 서로 다른 7개 중에서 4개 뽑아 줄 세우기, 얘네들을 7P4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다른 7개 중에서 4개 뽑아 줄 세우기. 얘네들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냐? 7팩토리얼을 나눠주는 겁니다. 7 빼기 4 팩토리얼로. 앞에 있는 7팩토리얼, 서로 다른 개수 7팩토리얼을 7 빼기 4 3팩토리얼로 나눌 거야. 선생님 그러면요 얘는 7, 6, 5, 4, 3, 2, 1에서 3, 2, 1로 나누는 거니까 약분돼요. 그래서 남은 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예요. 얘네들이 계산된 겁니다. 봐봐. 예를 들어서 바꿀게. 3개만 뽑겠습니다. 첫 번째 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7가지. 여기는 6가지. 세 번째 칸은 5가지. 동시사건이니까 곱해서 7, 6, 5야. 근데 얘네들을 말로 풀면 서로 다른 몇 가지 중에서 7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3개를 뽑아서 줄 세우기입니다. 차별하기입니다. 그러면 얘네들 계산은 7P3으로 얘기할 거고 7팩토리얼을 나눠줄 거야 뭘로? 7 빼기 3 4팩토리얼로. 그러면 7, 6, 5, 4, 3, 2, 1을 나눠줄 겁니다. 뭘로? 4, 3, 2, 1로. 4, 3, 1, 4, 3, 1 약분되고 7 곱하기 6 곱하기 5구나. 괜찮니? 자, 얘네를 순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열. 서로 다른 N개 뽑아 알개 뽑아 줄 세우기라고 얘기하고 NPR로 기호화합니다.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N팩토리얼을 앞에 있는 서로 다른 개수 N팩토리얼을 나눠줄 거야 N-R 팩토리얼로. 근데 계산을 하다 보니까 7개 중에서 4개 뽑아 줄 세우기는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야. 7개 중에서 3개 뽑아 줄 세우기는 7 곱하기 6 곱하기 5야. 얘네들을 약식으로, 이게 정식이고 약식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NPR이라는 건 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어드는 숫자들을 곱할 건데 얘네들을 몇 개 곱할 거냐? R개 곱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5개 중에서 2개 뽑아서 줄 세우기는 5 곱하기 4입니다. 6개 중에서 3개 뽑아 줄 세우기는 6 곱하기 5 곱하기 4입니다. 6부터 시작해서 1씩 줄어드는 숫자 3개. 10P2는 10 곱하기 9입니다. 자, 서로 다른 초라 너희 반 몇 명? 25명 중에서 반장 1명, 부반장 1명 뽑을 겁니다. 2명을 뽑아서 줄 세우겠다는 소리야. 차별하겠다는 소리야. 너는 반장해, 너는 부반장해. 25명 중에서 2명 뽑아 줄 세우는 방법. 그럼 얘는 25 팩토리얼을 나눠줄 거야. 뭘로? 25 빼기 2니까 23 팩토리얼로. 그럼 뿅뿅 약분돼서 얼마? 25 곱하기 24였던 겁니다. 25부터 시작해서 1씩 줄어드는 숫자를 2개 곱한 거.
그럼 이런 것도 해볼까? 7개 중에서 7개 뽑아 줄 세우기는 7개 중에서 7개 뽑아 줄 세우기는 7부터 시작해서 1씩 줄어드는 숫자 7개를 곱하는 거니까 7팩토리알이야. 얘를 정식으로 얘기하면 7팩토리알을 나눠줍니다. 뭘로? 7 빼기 7이니까 0팩토리알로. 우리 아까 했잖아. 0팩토리알은 0명 줄 세우는 방법 그대로 두는 한 가지였다고. 그래서 1분의 7팩이니까 7팩토리알이 되는 거였어. 괜찮아? 자, NPR이라고 얘기하고 얘네들을 순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 뽑아 중요한 표현은 줄 세우기입니다. 차별하기입니다. 구분하기입니다. 그러면 차이점을 한번 봐봐. 지금 초올인의 반 25명 중에서 반장 1명, 부반장 1명 뽑아가지고 뽑는 방법 25 곱하기 24였어. 요번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초올인의 반 25명 중에서 임원 누가 반장이고 누가 부반장인 건 없어. 그냥 임원이야. 임원 2명을 뽑는 방법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선생님 25명 중에서요 2명 뽑아서 줄 세우면 돼요. 반장 부반장 구분지었잖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야? 임원 2명으로 얘네들이 같은 것이 된 거야. 아까 3, 4, 5번 공을 색칠하듯이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을 포함할 때 2개가 같은 거야. 2개가 같은 거면 얘를 어떻게 해줘? 나눠줘. 2팩토리알로. 2개가 같은 거니까. 자, 25명 중에서 2명 뽑은 다음에 줄 세우고 줄 세우기를 취소한 겁니다. 얘네들을 바로 조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조합. 자, 넘겨면 조합이 있는데 조합 봐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 뽑기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거랑 차이가 있지? 방금 전에선 뽑아서 줄 세우기였었는데 이 줄 세우기가 없어졌다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 뽑아서 줄 세우기에서 줄 세우기를 취소할 겁니다. 이 R명 줄 세우기는 여기에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을 거니까 줄 세우기를 취소할 거야. R 팩토리알로 나눌 거야. 얘네들을 바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 뽑기 조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조합은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NCR, 컨비네이션의 약자입니다. 컨비네이션의 약자 NCR이라고 얘기하고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 뽑기. NPR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 뽑아 줄 세우기. MCR,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 뽑기. 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요도로 따지면 순열, 조합이 200%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내신을 위해서는 순열하고 조합을 둘 다 공부하고 둘 다 적용해가지고 계산하는 법을 익힐 거지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 우리가 수능을 보게 되면 그때는 선생님이 이제 고3 때는 순열 안 쓰고 풀이하겠습니다. 순열은 안 쓰고 조합만 쓸 거야. 조합만. 자, 얘가 무조건 중요합니다. 근데 내신을 위해서 지금 순열 계산할 줄 알아야 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 뽑기 조합이라고 얘기해. NCR이야. N 컨비네이션 R입니다. 컨비네이션. 자, 계산하는 방법을 해볼게. 그러면 NPR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였어? NPR은 N 팩토리알을 나눠주는 거였어. N-R 팩토리알로. 근데 얘를 또 R팩으로 나눌 거잖아. 그럼 번분수 계산하면 얘네 둘이 곱해지는 거니까 여기에 R팩이 곱해지면 되겠네. 자, N 팩토리알을 나눠줍니다. N-R팩 곱하기 R팩으로. N 팩토리알을 나눠줍니다. N-R팩 R팩으로. 이런 거 해볼까? 5명 중에서 3명 뽑기. 5 팩토리알을 나눠줍니다. 뭘로? 5 빼기 3이니까 2 팩토리알. 그 다음에 R 팩토리알, 3 팩토리알. 5명 중에서 2명 뽑기 나눠줍니다. 5 팩토리알을 나눠줍니다. 5 빼기 2니까 3 팩토리알, 그 다음에 R 팩토리알, 2 팩토리알로. 10명 중에서 3명 뽑기 10 팩토리알을 나눠줍니다. 10 빼기 3이니까
7팩토리알 곱하기 3팩토리알로 10명 중에서 7명 뽑기 10팩토리알을 나눠줍니다. 10 빼기 7이니까 3팩토리알, R팩토리알, 7팩토리알로 초올인의 반 다시 할까? 25명 중에서 임원 2명을 뽑습니다. 25명 중에서 임원 2명을 뽑을 거야. 25 팩토리알을 나눠줄 겁니다. 25 빼기 2니까 23 팩토리알 곱하기 2 팩토리알로. 선생님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해볼게. 초올인의 반 25명 중에서 야 임원 안 할 사람 23명을 뽑을 거야. 25 팩토리알을 나눠줍니다. 25 빼기 23이니까 2 팩토리알 곱하기 뒤에 거 23 팩토리알. 자, 지금 봐봐. 25명 중에서 임원 2명을 뽑나 25명 중에서 임원을 안 할 사람 23명을 뽑나 같은 얘기 아니야? 뭐 반에서 우리가 숙제를 했는데 7명이 숙제를 했습니다. 10명 중에 10명 중에 숙제한 사람 7명을 뽑나 숙제를 안 한 사람 3명을 뽑나 같은 얘기야. 남녀 5명이 있습니다. 남녀 5명이 있는데 여학생이 2명이야. 5명 중에서 여학생 2명을 뽑나 나머지 남학생 3명을 뽑나 같은 얘기야. NCR은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 거하고 N명 중에서 어떤 명수를 뽑는 거는 같은 경우입니다. 그 같은 경우를 볼 때 이렇게 보면 되겠네. 여기는 3명 뽑는 거, 여기는 2명 뽑는 거. 둘이 합쳐서 전체 N명. 여기는 3명, 여기는 7명. 둘이 합쳐서 전체 N명. 25명 중에 임원 2명, 임원하지 않는 23명. 둘이 합쳐서 전체 인원 25명. 그러면 NCR이랑 NC 얘랑 더해서 N이 나오면 돼. N-R개를 뽑는 거랑 같은 경우입니다. N개 중에서 R개 뽑나 N개 중에서 N-R개 뽑나 같은 경우야. 자, 얘네들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NPR N개 중에서 R개 뽑아 줄 세우는 방법, 약식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었잖아. 어떻게? 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어드는 숫자를 몇 개 곱하는 거. R개 곱하는 거. R개 곱하는 게 NPR이었어. 그거를 R 팩토리알로 나눠줄 거야. 선생님 얘네들을요 나눌 거예요. R 팩토리알로. 자, 봐봐. 선생님 얘네들은 지금 정식으로 계산했지만 약식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5명 중에서 3명 뽑는 건 5명 중에 3명 뽑아 줄 세우는 방법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야. 걔네들을 나눠줄 거야. 3 팩토리알.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자, 얘네들은 5명 중에서 2명 뽑아 줄 세우는 거 5 곱하기 4야. 약식으로 계산하면 5 곱하기 4야. 걔네들을 R 팩토리알로 나눠줄 거야. 2 팩토리알로 나눠줄 거야. 2 곱하기 1로. 그러면 1, 2 나눴더니 2, 5, 2, 10. 3 약분되고 5, 4, 20. 얘네 약분하면 2, 5, 2, 10. 같은 경우입니다. 약식으로 계산해볼까? 10C7은 10부터 시작해서 1씩 줄어드는 숫자 몇 개를? 7개를 6, 5, 4 얘네들을 나눠줄 겁니다. 뭘로? 7, 6, 5, 4, 3, 2, 1로 7팩토리알로. 자, 이거 계산보다 10C3은 10부터 시작해서 1씩 줄어드는 숫자 3개를 뭘로 나눌 거야? 3팩토리알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1 생략하겠습니다. 얘가 무조건 편하지 않아? 이 R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계산이 편합니다. 25명 중에서 2명 뽑아서 줄 세우는 방법은 25 곱하기 24인데 걔네들을 2팩 나눌 거야. 얘 계산이 이 계산보다 무조건 편하다고. 그러면 컨비네이션이 나왔을 때 복잡한 식이면 복잡한 식일수록 R 값을 줄여서 계산을 할 겁니다. 100명 중에서 7명 뽑아서 줄 세울 거야. 얘가 계산이 무조건 편해. 뭐보다? 100명 중에서 93명 뽑는 거보다. 25명 중에서 24명 뽑는 거보다 25명 중에서 1명 뽑는 게 무조건 편해.
뒤에 값을 줄여줘서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계속 조합을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런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NCR은 NCn-R이랑 같다라는 거 봤고, 이번에는 이런 거. 문장으로 얘기하면 뭐니?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n개를 뽑기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n개 뽑기야. 이거 정식으로 계산하면 n 팩토리얼을 나눠줍니다. n 빼기 n이니까 0 팩토리얼 곱하기 뒤에 거 n 팩토리얼. 0 팩토리얼은 1이니까 뿅뿅 약분돼서 얼마? 1이었던 거야. NCn이 1이었던 거야. NCn이 1이었던 거야. NCn이 1이면 얘랑 같은 거는 뭐? NC 0입니다. 뒤에 걸 더해서 앞에 게 나오면 돼. NC 0도 얼마? 1. 이런 것도 해보자 그러면. NC 1은 n개 중에서 한 개 뽑아 줄 세우기 아니에요. 한 개 뽑기. n개 중에서 한 개 뽑기. 정식으로 얘기하면 n 팩토리얼을 나눠줄 겁니다. n-1 팩토리얼 곱하기 1 팩토리얼로. 1 팩토리얼은 1이고, 자, n 팩토리얼은 n-1, n-2, n-3이야. 약분돼서 뭐만 남아? n만 남아. 아, n개 중에 한 개 뽑기는 n. 약식으로 계산해도 돼. 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어드는 숫자 한 개를 1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조합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좀 유념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정식하고 약식은 둘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나 내신에서는. 얘네들을 정식으로 바꿔서 약분되는 형태로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거야. 그래서 내신에서는 특히나 이 정식으로 계산하는 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고3, 고3까지 쭉 가서 3월 모평, 고3 3월 모평 볼 때까지는 이 약식을 거의 쓸 일이 정식을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약식으로 다 계산돼. 근데 우리가 수능을 확률과 통계를 하게 되면 수학적 귀납법, 지금까지는 수학적 귀납법 증명하시오 빈칸 문제 얘네들이 이 출제가 없었는데, 수학적 귀납법 빈칸 문제가 확통으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수학적 귀납법 문제가 확통으로 출제가 되면 난이도가 가장 올라갑니다. 얘네들은. 지금까지 빈칸 문제는 빈칸 바로 위나 바로 아래 값을 계산해가지고 빈칸을 채워주면 되는 거였어. 채워주면 되는 거였어. 하지만 확통에서는 문제 전체를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이 정식 쓰는 애들이 나올 거야. 요번 내신 끝나고 난 다음에 쭉 모의고사에서도 정식 몰라도 풀 수 있는 형태로 나오다가 고3 때 3월 모평 지나고 난 다음에 4월, 6월 이렇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게 되면 이 수학적 귀납법 문제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순열과 조합을 좀 비교해서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순열하고 NPR, NCR도 쓸 수 있으니까 거기서 넘어가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함수에서 적용을 해볼게. 함수에서 이런 걸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X집합은 1부터 X까지 X개의 원소가 있고, Y라는 집합은 1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서 Y개의 원소가 있어. 1부터 Y까지 X개의 원소, Y개의 원소가 있어. 첫 번째,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를 얘기할 때는 1이 갈 수 있는 거 Y개, 2가 갈 수 있는 거 Y개, 3이 갈 수 있는 거 Y개. 그러면은 Y 곱하기 Y 이렇게 돼서 얘네들을 몇 개 곱하는 거야? X개 곱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계산이 어떻게 돼? Y의 X승이 됩니다. Y의 X승. 다음, 두 번째, 얘네들이 1대1 함수입니다. 지금 1대1 함수라고 얘기했는데 1대1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함수 문제에서 또 풀어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하니? x1하고 x2가 다르면 펑션 x1하고 펑션 x2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자, x값이 달라지면 y값도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x값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y개 2가 갈 수 있는 거는 걔랑 중복되는 거 안 돼? y-1개야. 3이 갈 수 있는 건 y-2개야. 이런 식으로 곱해지는 거거든? 이런 게 몇 개 곱해지는 거야? x개가 곱해지는 거야. 이? 이거 뭐였어? y부터 시작해서 1씩 줄어드는 숫자를 x개만큼 gov한다? 순열이었습니다. y, p, x였던 거야. 1대1 함수의 개수는 y, p, x로 계산됩니다. 요? 자, 여기에서 번외로 1대1 대응이면 전제 조건으로 뭐가 깔려야 돼? x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y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돼. 그럼 x가 1이 갈 수 있는 거 y개, 2가 갈 수 있는 거 y-1개, 3이 갈 수 있는 거 y-2개, 맨 마지막에 x가 갈 수 있는 거 1개. y부터 시작해서 1까지의 곱입니다. 얘네들은 y 팩토리얼로 풀립니다. 그냥 개수가 같다라는 전제가 깔렸기 때문에. 다음 네 번째, 자 이런 얘기 해볼게.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인데 증가함수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증가함수. 그럼 증가함수를 표현해 주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x1보다 x2가 더 큰 값이면요, 선생님. x1보다 x2가 더 큰 값이면요, y값도 더 커져야 돼요. 펑션 x1보다 펑션 x2가 더 큰 값이어야 돼요. 더 커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지금은 개수가 무한대니까 선생님 개수를 정해놓고 할게. x집합이 1, 2, 3이고 y집합이 1, 2, 3, 4, 5입니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증가함수여야 돼.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져야 돼.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건 선생님 5가지요? 아닙니다. 3가지입니다. 1 아니면 2 아니면 3이어야 돼. 1이 만약에 4로 가잖아? 그러면 2가 5로 가면 3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해돼? 자, 1이 갈 수 있는 거는 1 아니면 2 아니면 3이어야 돼. 근데 1이 만약에 1로 가잖아? 그럼 2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달라져. 1이 만약에 2로 가잖아? 2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또 달라져. 앞에 거에 영향을 받아서 뒤에 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해볼게. y값 1, 2, 3, 4, 5 중에서 y값 1, 2, 3, 4, 5 중에서 선생님이 만약에 2하고 4하고 5 이렇게 3개를 골랐어. 3개를 골랐어. 얘네들이 치역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이 치역이야 라고 얘기하면 1은 무조건 2로 가야 되고 2는 4로 가야 되고 3은 5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증가함수가 돼. 어떻게 했니 선생님이? y값 5개 중에서 치역이 될 3가지를 고른 겁니다. 뽑기만 했더니 3개를 뽑기만 했더니 누가 누구랑 연결될지 결정이 됐다고. 배열 질서가 결정이 됐다고. 자, 증가함수라는 건 y의 개수 중에서 x의 개수만큼 뽑기만 하면 y의 개수 중에서 x의 개수만큼 뽑기만 하면 누가 누구랑 연결될지 결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조합으로 풀리는 거였어. 선생님 지금 증가함수로 얘기했지만 얘네들 감소함수여도 마찬가지지. 감소함수라는 건 x값이 커지면 y값이 작아진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작아진다라고. 부호만 바뀌는 거야. 부등호만 바뀌어서 걔네들도 y 컨비네이션 x로 계산됩니다. 우리가 요번 시험 범위가 순열 조합하고 함수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함수 문제, 함수의 개수 세는 거 이 문제는 순열 조합으로 풀 겁니다. 확률과 총계를 선택하게 되면 얘네들이 하나의 4점짜리 문항입니다. 함수의 개수 세는 거. 순열과 조합을 이용해서 함수의 개수 세는 거. 지금 선생님 웬만한 거 다 알려줬는데 하나 생략했습니다. 아직 공부하지 못했던 이런 거를 보게 될 거야. x값이 커지면 y값이 크거나 같다.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는 형태. 그래서 얘는 중복 조합이라고 그래서 NHR로 계산을 할 거고 얘네들은 확률과 통계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순열하고 조합까지. 자, 순열하고 조합까지는 했어. 교과 과정은 여기까지지만 하나 추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너희 프린트에 보면
중복순열이라고 있습니다. 중복순열. 중복순열.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알게 뽑기야. 어떤 거냐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문자 카드가 있어. A가 써져 있는 카드가 있고 B가 써져 있는 카드가 있고 C가 써져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여러 장이 있는 거야. 무수히 많아. 카드들이 무수히 많아. 자, 뽑은 걸 또 뽑아도 됩니다. 뽑은 걸 또 뽑아도 되고 얘네들로 5장 배열하는 방법 해볼게.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카드 몇 가지? 3가지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카드 몇 가지? 3가지야.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 거 3가지, 3가지, 3가지야. 동시사건이니까 어떻게 할 거야? 곱할 거야. 그래서 3의 5승입니다. 자, 얘네들을 한글로 풀어내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알게 뽑아서 너는 첫 번째 칸, 너는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다섯 번째 칸 줄 세우기입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 알게 뽑아, 중복을 허용해서 알게 뽑아 줄 세우기. 얘네들을 중복 허용만 없으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알게 뽑아 줄 세우기는 순열이잖아. 얘네들을 중복 순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복 순열. 그래서 얘네들을 기호로 나타낼 때 n, 파이, r이라고 나타낼 거고 계산은 n의 r승으로 계산합니다. 서로 다른이 n이었던 거야. 서로 다른이 n이었던 거야. 지금 봤더니 3의 5승이잖아.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몇 개 뽑아? 중복을 허용해서 5개 뽑아 줄 세우기야.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5개 뽑아 줄 세우기야. 3파이 5였던 거야. 그래서 3의 5승입니다. 자, 얘네들을 중복순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중복순열 공부하면 이제 문제점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NPR, 서로 다른 n개 중에 알게 뽑아 줄 세우기야. NCR, 서로 다른 n개 중에 알게 뽑기야. NPIR, 서로 다른 n개 중에 알게 뽑아, 중복을 허용해서 알게 뽑아 줄 세우기야. 자, 지금 봐봐. 얘기를 한번 봐봐. 3P5. 국어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니? 서로 다른 3개 중에 몇 개를 뽑아서? 5개를 뽑아서 줄 세우기야. 가능하니? 불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3개 중에 5개 뽑기? 불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5개 뽑기? 가능합니다. NPR은 우리가 지금까지 NPR, NCR은 n이 항상 r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서로 다른이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조금 의아해도 좀 어렵게 느껴져도 누가 n이고 누가 r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확통해서 첫 번째 난제는 이겁니다. 누가 n이고 누가 r인지, 누가 서로 다른인지, 누가 같은인지. 항상 서로 다른이 붙어 있는 게 n이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지금도 5개를 뽑아서 줄 세울 거야. 서로 다른은 카드였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3개 중에 5개 뽑아 줄 세우기였던 거야. 이 중복순열을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선생님 함수를 이 4가지를 완성하기 위해서 같이 얘기를 합니다. 봐봐.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는 서로 다른 y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x개 뽑아 줄 세우기입니다. y 파이 x 중복순열, 그래서 y의 x승으로 계산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배웠던 순열 조합하고 앞에 함수가 이런 식으로 접목이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 전에 배웠던 집합하고 우리가 경우의 수가 어떻게 이어졌어? 합의 법칙하고 곱의 법칙으로 같이 이어지는 거야. 합의 법칙 합집합, 곱의 법칙 교집합. 적어도의 개념에서 전사건에서 여사건을 뺀다, 여집합을 뺀다의 개념이었던 거야. 함수하고 우리가 경우의 수는 함수의 개수를 셀 때는 중복 순열 y
파이 x로 계산해. 1대1 함수를 셀 때는 y p x로 계산해. 증가 또는 감소 함수를 셀 때는 y 컨비네이션 x로 계산해. 이 함수의 개수 세는 방법은 경우의 수로 다 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복 순열까지 했으면 여기 좀 점검을 할게. 자, 이 국어가 중요합니다. 국어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게 뽑아 줄 세우기. 어떤 거를 얘기하고? 순열 얘기하는 거. 서로 다른 N개 중에 알게 뽑아 줄 세우기 붙어 있어. 순열. 서로 다른 N개 중에 알게 뽑기야 조합.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알게 뽑아 줄 세우기까지 붙어 있어. 중복 순열이었던 겁니다. 선생님, 우리가 확통까지 가는 동안 하나 지금 설명 안 한 거야. 중복 조합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얘는 지금 필요 없고 순열, 조합, 중복 순열. 메인은 순열, 조합. 자, 순열이라는 건 계산 어떻게 해? NPR로 표현하고 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어드는 숫자를 r개 곱하는 거야. 이게 약식이고 정식으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n 팩토리얼을 나눠줍니다. n-r 팩토리얼로. 조합이라는 건 n 컨비네이션 r로 얘기하고 계산은 어떻게? 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어드는 숫자를 몇 개? r개 곱할 거야. 걔네들을 r팩으로 나눌 겁니다. 이게 약식. 정식은 어떻게? n 팩토리얼을 나눠줄 거야. n-r팩 곱하기 r팩으로. 자, 중복 순열 어떻게 나타내고? n 파이 r로 나타내고 서로 다른이 n이야. n의 r승으로 계산하더라. 자, 그래서 경우의 수 세는 방법들. 같은 것을 포함하는 경우, 배열 질서가 결정된 경우, 적어도의 개념, 원순열, 이웃한다의 개념. 얘네들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열, 조합. 걔네들을 함수에 이용하는 것까지.